뇌의 설계에 대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주제는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을 멈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심 선구절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메시지 성경 번역본을 가지고 낭독합니다.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관된 과학 지식은 멀티태스킹, 즉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는 것, 다중 작업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죽지 않는 허구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인 양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현대에 실존하는 질병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다중 직업이죠.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 바이러스는 빨리빨리 병을 퍼뜨립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시간관리에 과도한 집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은 사실 허구입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우리의 집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 뿐입니다. 멀티태스킹은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합니다. 첫째, 어떤 사건이나 작업 또는 정보에 쏟아야 할 특별한 집중과 관심이 분산됩니다. 둘째, 집중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이것을 가리켜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은 쉽게 죽지 않는 허구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집중력 저하, 저급한 사고를 아우르는 멀티태스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뇌 본연의 기능과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멀티태스킹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기까지 합니다. 불완전한 생각, 집중력이 저하된 생각을 급하게 옮겨 다니는 일은 마치 뇌세포와 신경화학 물질을 마구 섞어서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허울이 좋아 멀티태스킹이지 사실은 밀크쉐이크 제조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으로 우리의 뇌가 얻는 것은 일종의 변덕 성향과 집중력 저하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현상이 ADD, 즉 주의력 결핍 장애 혹은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잘못 명명된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의학계에서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만일 우리의 뇌가 깊은 집중력 및 지적인 생각 패턴으로 회귀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과 비교해 볼 때 깊은 집중력 및 지적인 생각 패턴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모범 답안은 잠언 4장 20절로 23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하여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심장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또한 뇌가 심장을 제어하고 마음이 뇌를 제어한다는 사실도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는 심장에 영향을 끼치고
심장은 온몸의 세포에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생각이 몸속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는 깊은 지식을 소유한 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설계에 따라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고도의 집중력을 기울여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기 때문에 업무 성취도는 매우 높아집니다. 두 번째, 140글자 트윗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설계는 오늘날 일반적인 현대인의 삶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지나친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들 소셜 네트워크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인생의 매 순간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까지 잊어버린 듯합니다. 소위 미디어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의 정보가 미처 소화되기 전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정보는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로 줄여야 한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결코 고무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오히려 충격적이라고 할까요? 그동안 우리의 삶은 글자 수를 140글자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글자 수를 140자로 제한한 트위터를 소셜 네트워크의 상징적인 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크기의 정보들이 빠른 속도로 흡수됩니다. 속도에 중독되었으므로 정보의 유입이 늦어지면 금단 형선상까지 나타납니다. 교실에서 학생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오르는 잡생각 때문에 책 읽기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의 악영향을 이야기하기 전 일러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언급된 소셜미디어가 우리 사회와 경제와 개개인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또 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소셜미디어는 아주 멋진 의사소통 수단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과학적 진보에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멋진 의사소통 수단은 금세 악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균형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깊은 사색에 잠길 때 우리의 뇌는 건강한 회로를 구축하고 건강한 신경화학 물질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여러 조각의 소소한 정보들을 수박 겉 핥기식으로 다룰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확대역 성경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평강이란 단어가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영혼의 조화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조화는 마치 운동경기의 심판처럼 활약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의문점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은 뇌 속에 혼란만 주입할 뿐입니다. 심지어 영혼의 조화마저 깨뜨려버립니다. 과학자들이 미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1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정신의학 연구보고서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대 시절에 여러 전자미디어에 동시 노출된 경험, 이를테면 TV를 보면서 동시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 이렇게 잦은 사람은 청년기에 이르러 우울증 증상이 깊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런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10대 청소년은 하루 평균 8시간 30분 정도 다양한 전자미디어에 2중 3중으로 노출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무언가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네 번째, 소셜미디어 열광자인가 아니면 중독 환자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이것입니다. 당신 또는 당신의 10대 자녀는
단지 소셜미디어에 열광하는 지지자일 뿐인가요?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환자인가요? 과연 당신을 소셜미디어의 열렬한 사용자로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중독 환자로 봐야 하는가요?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한 노르웨이 출신의 연구자는 페이스북 중독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베르겐 페이스북 중독 척도가 그것입니다. 베르겐은 노르웨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약, 알코올, 화학약품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셜미디어가 과거의 TV처럼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구로 발전해버린 현실이 두려울 뿐입니다. 소셜미디어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하나의 매개체로 다수의 친구가 연결된다는 사실이 꽤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새로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한 소셜미디어 그룹 수가 많을수록 소셜미디어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중독은 우리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때문에 맑은 생각과 정확한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자기 통제 저하는 무절제한 구매 및 식습관 악화를 불러옵니다. 소셜미디어에 친한 친구가 많이 가입해 있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그룹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이때 폭식 빈도가 증가하고 몸무게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카드 대출 증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피상적인 사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감퇴시키므로 이에 젖어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피상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는 수동적이고 부주의한 사고 패턴에 길들여집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깊고 지적인 생각은 교류를 기반으로 능동적이며 주의 깊은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사고 패턴을 낳게 됩니다. 깊고 지적인 생각은 세상과의 열정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각 사람은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해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 사고 패턴을 벗고 깊고 지적인 사고 패턴을 꾀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2012년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팀은 묵상훈련이 멀티태스킹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피실험자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수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면 집중력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집중하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전환 시 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로 전환할 때에도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업무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되는 대로 이 일 저 일에 손대는 과거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시간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며 나는 적잖이 흥분했습니다. 나 또한 연구를 통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진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나는 급성 외상선 뇌손상 환자와 학습장애, 감정기능 장애를 앓는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그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겼습니다. 연구를 통해 나는 그들이 깊고 지적인 사고 패턴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변화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 기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나는 과거의 모든 전통적 치료법을 내려놓고 내가 개발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집중력과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업무 전환 효율성도 높아졌고 전반적인 작업 성취도 역시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의 감정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는데 특히 자존감과 자발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식 능력과 감정 기능의 향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일단 건강한 생각의 길로 접어드니 모든 영역이 항상 향상 일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말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나에게 치료를 의뢰한 수천 명 환자들이 이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셨기에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길을 가는 것은 내가 학생 시절에 교육받은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생각의 과학이라는 내 연구의 지침서로 적격이었습니다. 특히 잠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의지와 집중에 주목했습니다. 연구 결과 탄생한 것이 뇌의 스위치를 켜라 5단계 학습 과정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집중력을 사용하여 새로운 생각 패턴을 장착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을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정신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을 연구하는 의사소통 병리학자로서 나는 집중된 생각과 훈련된 집중의 유익이 단지 인간의 행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뇌의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행동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며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생각과 행동은 역동적 유대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일 당신의 생각 스위치가 꺼진다면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유해한 생각이나 병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의사소통이 막히게 됩니다. 물론 행동의 스위치가 꺼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 즉 잠언 23장 7절입니다. 일곱 번째, 과학자들은 무엇이 다른지를 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깊고 지적인 생각과 뇌의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지적 사고는 전두피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성화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정신 분산은 줄어들고 생각의 전환이 되며 감정의 기복도 약화됩니다. 전반적으로 작업 성취도가 높아집니다. 깊고 지적인 생각은 신경 네트워크 상호 연계성을 증진시킵니다. 뇌의 전반부에서 신경 네트워크 활성화가 두드러졌고 뇌의 앞부분과 중간 부위의 신경 네트워크 역시 활발한 연계성을 나타냅니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대뇌피질 뉴런들이 향상된 집중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높임으로 이러한 뇌의 활성화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피질의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덟 번째, 결심이 열쇠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990년대 수많은 신경과학자들이 집중력의 효과에 대해 저마다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그때는 내가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 굳은 의지로 회복될 것을 믿으며 자신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끈질기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중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신경과 주치의와 여러 다른 의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그녀의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따님의 경우 아무리 기대해도 식물인간 이상으로 호전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정적 견해와는 달리 이 환자의 상태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이긴 해도 식물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거기까지가 그녀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그녀의 부모는 더 이상 의사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딸이 자신의 생명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반응에 신경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사고로 생긴 장애를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년배의 학과 과정을 따라잡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다짐과 함께 그녀의 뇌에는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고 또 어디에 있기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반영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와 꿈을 나에게 수시로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조금씩 전진하며 그녀의 꿈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않고 회복 과정을 밟아나갔습니다. 물론 포기하려 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금 회복의 과정을 이어나갔습니다.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동년배의 학과 과정을 따라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2학년 전과정을 완수했고 대학에도 진학했습니다. 치료 과정을 종료한 후 나는 그녀에게 다양한 행동 영역 테스트, 신경 정신 영역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한 결과를 사고 당하기 이전의 상태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향상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일어난 일은 두 개의 성경 구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확대역 성경에는 그들이 생각하여 계획하는 일 중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려면 더 나은 앞날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뇌에는 과거라는 도장이 짙게 찍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과거의 낙인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축해 줄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은 고통스러운 옛일로 인한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도록 우리를 채근합니다. 소망은 행복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행복한 기대감은 평안과 기쁨과 건강한 마음을 낳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와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9번째, 추가적인 유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깊은 사고의 추가적인 유익으로는 자이리피케이션의 향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이리피케이션은 뇌의 피질에 더 많은 주름이 생긴다는 뜻을 지닌 멋진 단어입니다. 추가로 생겨난 피질의 주름 덕에 우리의 뇌는 많은 정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게 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및 기억력 증진 역시 이로 인한 유익입니다. 특히 뇌섬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 뇌섬은 생각, 감정, 자기규제 기능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놀라운 뇌 구조물입니다. 이 연구 역시 우리가 깊은 사색에 잠길수록 뇌의 구조가 더욱 발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확실히 깊고 지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는 집중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 즉 배외측 전전두엽의 생각과 감정을 검토하는 뇌의 부위, 뇌섬을 크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결론입니다. 앞에 소개한 몇 가지 보고서 외에도 이건 미국의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훈련할 때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자료는 수없이 많습니다. 생각을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하는 일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기서 경영은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입니다. 생각을 훈련한 후에야 올바른 방법의 업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 마음의 의도와 감정과 생각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보다 높은 차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지침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겠지만 물리적, 정신적 보너스를 덤으로 받게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안과 행복과 지식이 덤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요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멀티태스킹은 끈질기게 살아남은 허구에 불과하다. 2. 그것은 동시에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이 일에서 저 일로 우리의 집중력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 뿐이다. 이러한 멀티태스킹에는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첫째, 특정한 업무와 활동 혹은 정보에 필요한 만큼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둘째, 집중력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른다. 3. 이러한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은 일종의 변덕 성향을 부추기며 집중력 저하를 일으킨다. 안타까운 것은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현상이 자주 ADD, 주의력 결핍 장애 혹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잘못 인식된다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의사들이 이런 현상에 너무나 자주 불필요한 처방을 내린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다. 4. 오늘날 현대인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다. 이들 소셜 네트워크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인생의 매 순간을 즐겨야 한다는 생각까지 잊어버린 듯하다. 5. 소위 미디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방금 전의 정보가 미처 소화되기 전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정보는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크기로 줄여야 한다. 이것은 고무적이라기보다 재앙에 가까운 발언이다. 6.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감퇴시키므로 이에 젖어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의 판단과 의사결정은 피상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결국 그는 수동적이고 부주의한 사고 패턴에 길들여진다. 7. 과학자들은 깊고 지적인 생각과 뇌의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의 차이를 인지하기 시작했다. 8. 지난 수년간 굳은 의지로 회복될 것을 믿으며 자신의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끈질기게 집중했던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여기까지 좀 어렵지만 자막글을 원하신다면 우리 공동체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자막글을 읽으면서 귀로는 영상의 내 음성을 듣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쉽게 판독이 됩니다. 열심히 잘 듣고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